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마을을 구한 소. 옛날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어느 해인가부터 가물기 시작하였는데 그 해에만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날씨가 더욱더 심하게 뜨거워지고 비는 오지 않으니 채소와 곡식은 말라 죽고 극심한 가뭄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을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마을에 도움을 구해보려 해도 인근 마을은 모두들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제일 어른인 촌장의 집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점점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은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촌장에게는 이 소가 자식과 같은 존재였기에 촌장은 이 소를 무척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가뭄 중에도 자신은 굶어도 자식 같은 소에게는 먹을 것을 구해주어 사람보다 더 지극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함부로 촌장 집의 소를 잡아먹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제일의 어른 촌장의 집 소이니 더더욱 그런 소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촌장이 그나마도 먹을 수 있는 풀풀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모으고 있는데 어느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촌장이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유, 배고프다. 배고파 얘들아. 어차피 사람도 죽을 마당인데 소가 다 무슨 소용이냐. 오늘 밤 우리들이 몰래 끌고 와서 잡아먹자. 그래, 이젠 못 버티겠어.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청년들이 그런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이런 촌장은 벌컥 화가 났지만 배가 고파 눈이 뒤집혀진 이 장정들을 남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되려 그들이 자신까지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덜컥 드니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말없이 매어 있는 소를 어루만지며 촌장은 말했습니다. 아, 이제 너와 나는 헤어져야겠구나.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일이 있겠지. 다음 생에는 정말 내 자식으로 태어나 죽어라. 그럼 내가 너를 아주 잘 키워줄 테니 마을 사람들이 너를 잡아먹고자 한다. 내가 말릴 수 없을 것 같으니 너의 목숨이 위험하구나. 소야, 어서 빨리 도망치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촌장은 소의 콧도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소는 가기 싫은 듯 자꾸만 꼬리를 휘두르면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음무 소는 계속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말 좀 틀어라. 말 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촌장은 할 수 없이 몽둥이를 들고 후려치는 신용을 하며 소를 억지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소가 떠나간 뒤에 쓸쓸히 혼자 남아서 슬퍼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되자 동네 청년들이 나타나더니 촌장은 외양간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는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아니 뭐야, 그 소가 어디로 간 거야? 작정을 하고 온 청년들은 여기저기 날뛰며 소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기야는 촌장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촌장 어른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백가죽이 등에 착 달라붙었으니 이제 촌장이고 어른이고 뭐 없습니다. 어서 빨리 소를 내놓으시오. 어디다 빼돌렸단 말이오. 청년들은 그리 말하며 촌장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뒷산에서 크나큰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웬 천둥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뭔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보니 웬 삼봉구리 위에 한 마리 여인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 한 마리 곁으로 많은 먹구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먹구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지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촌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들 모두들 진정하고 나를 따르시오. 당장에 소 잡아먹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서 빨리 저 산봉우리에 가보도록 합시다. 어서 모두들 따르시오. 그렇게 촌장은 확신에 찬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봉우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산봉우리에 도착하니 보였던 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소 주변에 모여들었던 검은 먹구름이 갑자기 마을 위로 퍼지면서 그 아래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몇 년 만에 비를 본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늘님, 산신령님, 오광상제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 산봉우리의 신령이 먹구름을 또 몰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진기한 일이로다. 소가 이 산봉우리에 올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터이니 마을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내가 그런 동물의 소원은 처음 받아보는구나. 감동하여 너희들 마을에 이리 비를 몰고 왔으니 그런 줄 알거라. 소의 목숨은 내가 걷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촌장 집을 떠났던 소의 간절한 호소가 하늘에까지 닿아 결국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마을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그런 소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니 우리야말로 천벌을 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겠구나. 소를 잡아먹으려 했던 청년들도 자신의 행동을 몹시 반성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소를 무척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여 예전 소가 먹구름을 몰고 나타났던 산봉우리에 기우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우제가 효과가 있었으니 기우제를 드리고 며칠 안으로 산봉우리에 구름이 끼고 반드시 비가 내리곤 하였습니다. 또한 하늘도 그 소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하여 훗날까지 그 아름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의 모습을 바위로 만들어 다시 이 땅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는 현재까지도 소바위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옹고집전, 교훈이 담긴 전래의 동화 옹고집전 옛날 옹달촌에 옹고집이 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성미가 고약하고 고집쟁이며 동냥하러 오는 사람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거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왜 맨날 우리 집에 오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요. 돌쇠요. 네, 대감마니. 부르셨습니까? 절대로 대문을 열어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해. 예. 스님들도 이 집에 시주 받으러 왔다가는 붙잡혀서 매만 맞고 돌아가곤 하였지요. 우리 어머니는 왜 또 저리 오래 사는지 저승사자는 뭐 하고 있나? 옹고집은 또한 불효자였습니다. 이 무렵 올출봉에 이름난 절에 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도사가 학대사를 불렀습니다. 옹당촌에 사는 옹가라는 고집쟁이가 스님들만 보면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잔데 욕심이 많은지라 뱉을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가서 단단히 혼내주고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학대사는 옹고집의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시주 좀 하시지요. 할미종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우리 주인날이 성미를 모르시나요? 어서 가세요. 잘못하다간 다리가 부러집니다요. 어서 가십시오. 오호, 이런 큰 부잣집에서 시주를 안 하다니. 황금 1천냥만 절에 바치라고 하십시오. 이윽고 옹고집이 나와서 눈을 부라리며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중놈을 당장 끌어들여라. 학대사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저 중놈의 귀를 들고 매삼십대를 쳐라. 옹고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대사는 후대에 봉변을 당하고 난 뒤 도수를 부려 나는 듯이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들은 학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옹고집 놈을 지옥에 쳐넣어서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게 하십시오. 옹고집이 다시는 험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 못하는 벙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사님? 그럴 수야 있나? 도사는 옹고집의 버릇을 고칠 꽤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집 한 단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또한 사람의 옹고집이 되게 하였지요. 그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가 방에 들어앉아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어서 방 좀 치워라. 가짜 옹고집이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밖에서 들어온 진짜 옹고집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두 옹고집은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인들도 깜짝 놀랬지요. 우리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 거, 이 가짜야. 아니, 이 가짜 놈이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너나 나가거라, 이놈아. 두 옹고집은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가려내지 못하였습니다. 조끼 안자락에 나 있는 불똥구멍까지 똑같았지요. 에이구 에이구, 이게 무슨 병해인거. 스님을 박대해서 벌 받는구나.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 방바닥을 치며 울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진짜 시아버지를 가려내려고 하였습니다. 두 아버님, 제가 시집 올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가야, 내가 시집을 올 때 말이 껑충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깨진 노똥이가 벽장 안에 있지? 가짜 옹고집이 말하자 진짜 옹고집이 펄쩍 뛰었습니다. 에헤이, 저놈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먼저 꺼내네. 아가야, 내가 내 시아버지다. 그렇지?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에 흉터가 있고 거기에 흰 털이 나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가짜 옹고집은 잽싸게 도수를 부려서 진짜 옹고집의 흰털을 뽑아 제 머리에다 붙였습니다. 흰털을 본 며느리가 가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시네요. 진짜 옹고집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때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잘 익긴 저놈이 들어와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네. 자네는 내 친구이지? 좀 가려주게나. 김별감은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보더니 손을 내줬습니다. 어휴, 난 통 모르겠네. 관계에 가서 재판해보게나. 두 옹고집은 관가에 가서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서로 가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은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이 먼저 나서서 집안에 있는 세간을 술술 말하자 원님은 마침내 딱 자르듯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옹고집이요. 가짜 옹고집은 원님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마더면 재산을 가짜 놈에게 몽땅 빼앗길 뻔했습니다. 진짜를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 자자, 제 술잔을 받으시지요. 허허허. 세상에 별난 사기꾼도 다 봅니다. 그려.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서 누울 집 한 칸도 없구나. 거지가 되었어. 가짜 옹고집은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진짜 옹고집의 아내가 가짜 옹고집을 방였습니다. 그놈 때문에 까딱했으면 우리 재산 몽땅 날리고 당신마저 다시는 못 볼 뻔했어. 천만 다행이에요. 가짜 옹고집은 껄껄 웃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갖은 고생을 하며 돌아다니던 진짜 옹고집은 산속에서 도사를 만났습니다. 도사님,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옹고집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는군. 도사는 부적을 주며 진짜 옹고집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나타나자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놈이 또 왔어요. 어서 내쫓아요. 그러나 이제껏 남편 행세를 해오던 가짜 옹고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집 한 단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내가 욕심을 부려 벌을 받았던 것이요. 옹고집은 그동안 있었던 일과 도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옹고집은 그 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다. 효녀 지은 신라 서라벌에는 분황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 영원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었죠. 지은은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해온 마을 안에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지은이는 마음씨가 꼭 천사 같구나. 영원히 저 사람 살림은 가난해도 딸 하나는 참 잘 누웠지. 그 효심을 보면 하늘이 내린 딸이야. 암 열아들 부럽지 않지 뭐. 우리 마을의 복일세.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은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말았습니다. 어린 지은과 어머니만 남겨둔 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지은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눈을 감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불쌍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거죠. 지은과 어머니는 이제 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어요. 지은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까지 도맡다 하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이구, 어린 것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군. 지 아버지만 살아 있었어도 저렇게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고 어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하단 말이야. 효녀 중에 효녀지. 마을 사람들은 지은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은도 32살이 되었어요. 그래도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죠. 어이구, 네가 시집가는 걸 보아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어머니는 딸이 시집갈 나이를 넘기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늙으신 어머니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생각에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죠. 어느 날은 품을 팔기도 하고 일감이 없는 날은 동량을 해서라도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품을 팔러 다니고 동량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죠. 이제 어떻게 하나 품팔이와 동량만으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죠. 난 불효자식이야. 어머니께 좋은 음식 한번 차려드리지 못하다니.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 다 못한 지은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사정은 딱하다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 저를 종으로 써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지은이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결국 지은은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쌀을 10여 석이나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면 지은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몸은 예전보다 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죠. 지은이 부잣집 종이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죽은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원통해야 할지. 그나저나 지은이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있나? 모를 테지. 지은이 어머니가 밥을 굶으면 굶었지. 자기 딸을 남의 집 종으로 들여보낼 사람인가? 맞네, 맞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지은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이야.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은 달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밥을 먹어도 맛이 전과 같지 않고 속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지은은 너무 놀라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예이야.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게다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쌀밥은 웬 것이냐. 아, 어찌해야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참고 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네가 나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었다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지은도 어머니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슬피 웃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은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효성스러운 딸이 다 있을까? 그러게 말일세.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도 안타까워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때 효종이라는 인정 많은 화랑이 길을 지나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녀 지은의 딱한 사연을 들었어요. 효종은 곧바로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지은이라는 효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게 효성스러운 딸이 있었더냐. 칭찬할 만한 일이로구나. 그 가난한 여인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 여인과 어머니에게 국식과 옷감을 보내주도록 해라. 효종은 곧 벼백석과 옷가지들을 실어 지은의 집으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잣집 주인에게 몸값을 치러 지은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화랑들도 벼 한 석씩을 모아서 지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곧 군거래까지 전해졌습니다. 허허,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었단 말이냐. 그 여인에게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부역을 모두 면제해 주도록 하시오. 왕은 신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국식이 갑자기 많아지면 혹시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훔쳐갈 것을 걱정해 군사들을 보내 번갈아 지키겠답니다. 또한 왕은 지은이 효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효양방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답니다.